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급박하게 좀 넣었습니다. 여러분, 미드전이 알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작업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GPT스란 것이 많은 의미를 좀 벌 것 같아요. 이번에 발표한 건 크게 두 가지 기능이에요. 터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좀 순화해서 표현하면요. 제 언어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누구나 비서를 가지게 되는 세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핸드폰, 이게 핸드폰이 그냥 비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은 인간이 내려요. 그런데 얘가 알고리즘으로 저한테 추천을 해줘요. 동영상도 추천해주고, 배달의민족에서 음식점을 추천해주고, 아니면은 심지어 틴더 같은 위피 같은 데이팅 어플에서는 인간을 알고리즘 해줘요.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 지도로 어딘가를 간다, 여행 간다 그랬을 때 그 경로마저도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끔. 근데 그 비서가 진짜 더 똑똑해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 2029년이라 썼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 빠르게 취업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28살 할게요. 그러면 18살부터 28세까지 10년 동안 배운 거 있죠. 이거 쓸데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점점. 이게 이 10년 동안 배운 그 스킬이나 어떤 노하우들이 필요 없어질 거예요. 곧 3년 내에 빨리 취업하셔야 돼요. 빨리 간판 따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디자인 능력들이 더 점점점 필요 없어질 거거든요. 브랜드에 점화되어 있고 브랜드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브랜드로 선택하기 때문에 결국 간판 즉 브랜드예요, 여러분. 간판이 브랜드거든요. 여러분, 우리 왜 서울대 가는 이유가 뭐야? 서울대 가는 이유는 간판 따러 가는 거잖아. 근데 그거 결국 브랜드거든요. 간판은 브랜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첫 취업하는 거나 간판을 따러 가는 것인데, 그것은 브랜드를 따러 가는 것인데, 그거 3년 내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3년 뒤부터, 4년 이후부터는 인사채용 쪽에 완전 바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리고 DX의 정의도 완전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전문가 정의가 달라진다는 뜻인데 앞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전통적인 일의 개념이 아예 바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누가 더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하느냐 그걸 활용해서 이제는 의사결정자로서 설득하고 피력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되게 허황된 말처럼 들릴 거거든요. 망상처럼 들릴 거거든요. 근데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근데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0년에 처음에 오픈 AI 나와가지고 제가 설명할 때 사람들 다 망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2022년 12월에 딱 나왔죠. 근데 그 왜 제가 이렇게까지 확신하냐면은 제가 이 기술을 써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업계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되게 여러분들이 있죠. 뭐 인터브랜드도 있고 인터브랜드도 있고 뭐 미니진 이사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 책을 쓰셨잖아요. 근데 그 책을 디스한테 입력하면은 어 이제 민희진 이사님 챗봇을 만들 수 있어요. 그동안 모든 인터뷰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 다 집어넣으면 그럼 솔직히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피부과 원장이야. 피부과 런칭할 거야. 피부과는 안 망할 거예요, 아마. 피부과는 레이저 쏴가지고 사람들 젊어지게 하는 병원이잖아요. 근데 피부과는 안 망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아름다운 욕망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근데 피부과 원장이야, 내가. 이 원장님 보통 이제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개발자를 고용하고 마케터를 고용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5년 뒤에는 GPT스한테 모든 걸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GPT스가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보다, 나보다, 이사님보다 GPT가 훨씬 똑똑합니다. 이사님이 똑똑할까요? 이사님의 GPT스가 똑똑할까요? 결국에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은 전문가의 정의가 완전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자, 여기까지 들으면은 굉장히 이제 답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 여러분 DX 디자이너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브랜드가 되는 일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일단은 브랜드는 점점 더 중요해질 거예요. 전문가들이 없어질수록 브랜드가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만 살아남을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는 수요는 계속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DX 디자이너는 결국 단순히 한 분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커뮤니케이션하고 설득하고 이걸 지혜롭게 무의식을 조정해서 사람들에게 점화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이 분야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이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무의식은 인공지능이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도화된 지혜나 고도화된 숙련이 필요한 직업들은 한 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릴 거예요. 요즘 카카오 택시로 택시 타잖아요. 그러면 택시 아저씨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뭐 학생, 뭐
일로 가면 좀 밀려요. 이거 지금 내비가 가라는 데 말고 제가 아는 길로 가시죠. 이러면 여러분 택시 아저씨들 믿나요? 알고리즘은 지금 직진하래요. 내 핸드폰 내비는 직진하래요. 근데 택시 아저씨 갑자기 지금 우회전하면 더 빠르대요. 그러면 누구를 더 믿어요? 아, 그냥 내비대로 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이렇게 약간 알고리즘이 잘하는 게 있어요. 알고리즘이 잘하는 게. 근데 BX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도화된 지혜로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 언어를 만들거나 브랜드의 시각물을 만들 때는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딥러닝에. 하지만 의사결정자로서 설득하고 피력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결정권자가 필요해요. 결정권자가. 이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지금보다도 더. 그런데 결국에 이것을 결정하는 데는 어떠한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100개의 시안을 뽑아내요. 와우, 대박이죠. 시안을.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겠죠. 브랜드로서. 근데 그 하나의 결정을 뽑아내는 의사결정자는 무조건 필요한데요. 그때 그 의사결정자는 반드시 심리안이 필요해요. 아니면 BX 안이 필요해요. BX 안. BX를 좋은 BX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심리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지혜로운 뭐냐면은 지식이 일단 많아야 하고요. 지식이 많아야 되고요. 노하우가 많아야 되고요. 조건들 막 말하잖아요. 뭐 컨셉에는 네 가지 조건이 있다. 무드보드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었어요. 이런 조건들을 많이 알고 또 경력이 좀 있는 사람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이 있는 사람 중요해요. 퍼스널 브랜딩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간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공지능이 뭔가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뭔가 뚜렷한 비전과 미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유튜브에 많이 출연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게 모두 모여서 그 사람을 믿을 거예요. 누가? 대표이사님이.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중에 아까 피부과 원장이라고 볼게요. 예를 들어 아이디 피부과.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아이디 피부과를 할게요. 아이디 피부과의 대표이사야. 돈 엄청 많을 거예요. 한 1,000억 있겠죠. 진짜로 돈 너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경영자거든요. 근데 경영자는 인공지능이 절대 대체 못해요. 어쨌든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대체 못해요. 그리고 사업을 벌이는 사람들도 결국 의사결정자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대표이사거든요. 근데 대표이사가 사업을 할 거야. 사업은 계속 할 거야. 예를 들어 피부과 같은 사업은 안 망할 거야. 어떤 대표이사들, 이런 걸 운영한 대표이사들은 반드시 브랜드가 필요해요. 브랜드가 필요해. 그리고 디자인도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결정하는 힘이 없어요. 딱 하나로 결정해야 돼요. 이렇게 딱 하나로? 딱 하나의 로고랑 하나의 이름과 하나의 슬로건을 결정해야 돼요. 근데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지혜로움도 없고 신미함도 없고 BX 안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의사결정하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지금 100명 필요했으면은 이제는 10명으로 줄어들고 나중에는 1명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크몬 같은 거지.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그럼 저 BX 안 해야겠네요. 다른 업종은 더 심해요, 여러분. 개발자, 의사, 변호사 더 심해졌어요. 변호사가 100명 다 일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10명만 살아남을 거예요. 모든 전문가들의 정의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10명이 돼야 돼요. 제가 계속 10%라가 되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3년 전에 강의했으면 이런 거 강의 아니에요. 저 막 포토샵 키고 일러스트레이션 강의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제가 그런 거를 잘 안 해요. 무슨 수업했냐면은 그 그림자 넣는 수업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노이즈 추가해가지고. 근데 그거 제가 어제 수업 안 했어요. 안 했거든요. 제가 어제 수업한 거 내용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어제 수업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보세요. 이거 그림자 보여요? 포토샵 AI가 넣은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거. 심지어 이게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으로 표현해서 넣어준 거예요. 참고로 여기 뒤에 있는 것도 AI가 만든 겁니다. 전부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교육자로서 버려질 기술을 가르치면 안 된다. 계속 변해야 된다. 교육자도 변해야 된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네. 저도 참 답답해요. 제가 이 시장을 보고 있으면은 이거 제가 어제 만든 거예요. 저기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병 없고 여기 밑에 이렇게 사막의 흔적 없죠. 합친 거예요. 이제 그림자 넣는 것도 AI가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X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만 28 쓰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배우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약간 좀 예술적인 부분들은 이미 대체가 되고 있어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인사 채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회사는 이윤 추구가 목적인데 비용을 들이지 않겠죠. 이 미드저니가 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100명 중에 여기는 10명으로 이미 줄어들었어요. 인사 채용이. 그 다음이 어디냐면 이제 시각 D예요. 시각 D랑 제품 D나 아니면 로고 D나 로고 디자인이나 뭐 그 다음에 브랜드 디자인이에요. 점점 이제 올 거예요. 근데 BX 디자이너는 오히려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랑 다 협력을 했어야 돼. 인테리어 디자이너, 뭐 영상 디자이너 다 협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비용이 다 줄어들고 우리는 의사결정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최대한 빠르게 세상의 흐름을 타세요. 원래 이렇게 레볼루션이 있을 때는 진짜 세상이 완전 변해요. 제가 어느 정도의 레볼루션이라 보냐면 저는 거의 이 정도 급이라고 봐요. 첫 번째는 흑사병 급이라고 봐요. 흑사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중세시대 때는 그 종교의 힘이 매우 막강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다 죽어버려. 이때부터 종교의 힘이 많이 사라지고 인간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아, 신 믿을 필요 없다. 흑사병인데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막 신에게 기도했는데 기도 안 들어준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옵니다. 인간 집중이에요. 인간 집중. 그래서 이때부터 예술이란 게 대폭발해요. 그래서 세상이 혁명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때 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 인쇄술이 발전하고요. 인쇄술이 발전해서 정보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정보혁명이란 뭐냐? 사람들이 더 똑똑해진 거죠. 그래서 뭐가 개발됐어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진기가 발명됐거든요. 포토그래피, 그 사진 거죠. 찰칵. 그걸로 인해서 또 어떤 혁명이 발생했냐? 예술에서 현대미술 나온 거야. 현대미술. 피카소. 지금 저는 이 정도의 혁명이다. 그리고 또 이 정도의 혁명이에요. 3년 내에 어, 성취하세요. 뭐든지.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2000년대, 2010년대에 배웠던 노하우라 지식을 모두 총동원해서 3년 내에 얼른 전문가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설득력, 의사결정하는 능력, 의사결정하려면은 뭐가 좋은지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뭐가 좋은지 알아볼 수 있는 신미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경력이 진짜 필요해요. 또 경력이야. 그렇게 되면 또 노하우, 막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력하는 일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이 또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들 선생님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BNS 보면은 정말 날고 기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스케이팅을 배워. 피겨 스케이팅을. 근데 그거는 김연아 선수 보면서 와 김연아 선수 너무 잘한다. 난 못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BX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1년도 안 됐잖아요. 진짜 BX라고 하는 거. 브랜드 디자인 말고. 여러분이 알았던 브랜드는 브랜드 디자인이잖아요. 브랜드 경험이 아니라. 브랜드 디자인은 어차피 대체될 거니까. 근데 BX 이제 경험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김연아 보면서 그 비교하시면 안 돼요. 작은 성취가 모이면 큰 성공이 되거든요. 계속 작게 작게 성공하면 돼요. 화요일 날 중간 점검 받고, 목요일 날 중간 점검 받고, 토요일 날 중간 점검 받고, 그리고 마지막 8주차 발표하고, 그럼 또 하나 완성인 거야. 원래 작게 작게 성공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험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2달 전에 여러분들과 지금이 여러분들 지혜로움이 다르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졌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였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2개월 동안 지혜로워졌다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변화하는 세상에 맞게 계속 스스로를 변화시키시면 됩니다. 그것이 정말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변할 거고요. 저도 이번 주에 좀 많이, 그러니까 무기력했어요. 이거 GPT-4 보고. 아, 진짜 이제 브랜드만 살아남겠구나. 한 명만 살아남겠구나. 한 100명의 변호사가 있으면 그중에 10명만 살아남겠구나. 이름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변호사 중에서도 유튜버로 이름난 변호사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만 살아남겠구나. 브랜드만 살아남겠구나. 음. 뭐 반려견 저기 훈련사도 100명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중에서 강영욱만 살아남는 거야. 강영욱은 강아지를 잘 다루는 게 아니라 인간을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강영욱은 인간을 잘 다루고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있고 엔터테인먼트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명 중에 강아지에 대해서 1등은 아닐 거예요. 저는 이게 핵심 포인트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시 피부과도 그리고 거기는 이제 제가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분을 제가 이분을 왜 갑자기 예시를 들어드리냐면은 이분이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염증이 생겼어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저희 그냥 아, 안 되겠다 그냥 집 앞에 가야겠다 해가지고 피부과 검색해가지고 그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여기 이 피부과 원장님이 하시는 곳이더라고요. 여기 설릉역 있죠 여기. 저희 수업 듣는데 여기 여기에요. 여기 원장님 여기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이제 전화를 해서 제가 따르릉 따르릉 전화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지금 예약이 4개월간 밀려 계셔가지고 4개월 뒤에 예약 잡아드릴 수 있는데 4개월 뒤에 염증주사 맞아드릴까요? 이거 아니요, 염증주사 지금 당장 맞아야 되는데 이거 뾰루지 나온 거 어떻게 4개월 뒤에 맞냐? 그래서 그냥 다른 데로 갔어요. 다른 데 갔거든요. 다른 데 여기 피부가 엄청 많아요. 강남이라서 갔는데 지금 당장 오세요 이러는 거야. 아, 지금 예약 없으니까 피부과 바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디자이너 100명 있잖아요. 그중에서 디자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브랜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사결정적인 능력이 있고,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사교적이고, 뭔가 이런 설득을 잘하는 능력.